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상당히 여야 지도부들이 좀 거친 말이 오고 갔었는데요. 네, 청와대 오찬 회동 일단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회동 끝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회동 자체가 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또 조호영 원내대표님 두 분 모두가 이제 대화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컸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12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식사는 2시간 정도 하고 산책을 40분 했는데 산책은 청와대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이 주제 없이 주제를 정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또 하나는 이런 회동이 끝나고 나면 그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네네.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열렸었는데요. 일단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나타냈던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민생 책임 국회, 또 국난 극복 국회 이런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만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일단은 어제 워크숍 자리는 큰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난 극복 국회 또 민생 책임 국회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좀 대비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입법 과제를 좀 큰 방향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5개 분야 한 80대 과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크게 이제 5개 분야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코로나 국난 극복 법안,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선도 법안, 또 세 번째는 민생 안정 법안, 네 번째 경제사회 개혁 법안, 다섯 번째는 국정과제 법안 이렇게 나눠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개원과제 동시에 이런 법안들을 좀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서 위기 극복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눴고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된 기획들을 추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전망, 또 노사정, 또 각 부문별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포용 국가, 또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번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21대 국회를 앞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관심사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워크숍에서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18개 상임위를 이제 싹쓸이해야 된다. 이 발언하고 맥락이 닿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고 싹쓸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제 국회가 이번에 국난 상황이라든가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전시 상황에 준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 중심주의가 돼서 일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윤호중 사무총장도 18개 상임위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반 의석이라고 했을 경우는 우리가 300석이니까 151석을 얘기하고요. 안정적 과반 의석을 얘기할 때는 168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까지 포함했을 때 안정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168석이라는 겁니다. 이 168석을 넘어서 이번에 민주당이 177석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더욱더 일을 하고 책임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임위 중심주의에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좀 안정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에서 일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여당이 뒷받침을 해서 네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상임위의 중요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당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결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이런 상임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18개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알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임위에서 좀 가지고 오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네. 그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이제 국회 개원을 두고 네. 그동안 상당히 이제 삽바 싸움이라든가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국회가 보면요. 그런데 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동물국회, 뭐 식물국회라는 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177석에 대한 의미는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야당에 끌려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은 뭐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또 김태년 원내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렇게 걸으면서요. 2시 30분경에 산책을 할 때 김태년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걸음을 멈추고 또 뒤를 돌아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국회가 제때 열고 제때 법안 처리만 해주면 업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또 업어드리겠다는 의미가 여기서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그만큼 일을 해서 추진해 준다고 하면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엄중함이 또 김태년 원내대표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정시개원이라든가 또 상임위원회 배정도 원만하게 저는 뭐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편성을 마무리하고 21대 국회 들어가면 이제 바로 제출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3차 추경은 어디에 핵심을 두시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 3차 추경이 그 재정 투입의 효과 또 지속적이고 확장시키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한국판 뉴딜의 큰 두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담아야 되고 또 하나 K방역 산업체계 육성과 또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그 예산이 추경에 포함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경제의 온기가 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 회복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3차 추경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좀 산업 구제형 추경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디지털 그린 뉴딜, 뭐 K 방역 산업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민생 경제 측면에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가야 할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 여기는 또 일자리 창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에서 추경 예산의 큰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에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규모라든가 그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번 주에 그 편성을 하고 결정을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뭐 워크숍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여론도 별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들으셨겠지만은요. 네. 국민 여론의 뭐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입장을 표명할 뭐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이 내일 또 무슨 기자회견이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일단 당의 공식적 입장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검찰이라든가 국세청, 행안부, 여가부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 결과를 보고 마지막에 그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정의기억연대도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그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내일 뭐 기자회견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저도 뭐 파악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5월 30일 날 개원입니다. 네. 국회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개원 전에 이 논란과 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화된 얘기들이 오늘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낙연 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당내에서는 뭐 이낙연 위원장님의 이제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얘기는 있는데요. 네. 이 대표의 출마와 더불어서 당 규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 대표와 이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제 당 규정인데 그렇죠. 네.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이제 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네. 규정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 보니까 임기가 8월부터 해서 내년 3월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 가야 되는 것인지 네네.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당내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출마에 대한 것은 뭐 그 당연히 네. 개인의 어떤 그 판단과 결단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아마 나오시면 이제 받아들일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규정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출마야 뭐 이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막 빠르게 드렸는데요. 네, 예. 답변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